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킷을 세우는 남자, 꼬리새 양해곤입니다. 자, 오늘도 또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밋밋하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아무런 이야기, 음식 문화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비빔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비빔밥의 유래는 그 거지들의 음식 문화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이 1988년 그 88 서울 올림픽 때 영국의 그 국영 방송 BBC 방송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그 담당 아나운서가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 BBC 방송에서는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비빔밥이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음식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이 BBC 방송에서 이 비빔밥은 옛날 한국의 거지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양아치 이렇게 불렀죠. 동양아치. 그 생활에서 나온 거지들의 음식 문화로 거지들이 한 손에 들고 있는 바가지는 한국으로 주식인 밥을 담고 또 한 손에 들고 있는 바가지에는 전통 반찬인 고추장이나 김치, 깍두기 등을 담아가지고 이들 반찬들을 밥이 들어있는 바가지에 부어서 비벼 먹은 데서 나온 거지 문화다. 거지 문화에서 나온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먹거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그러죠. 이 BBC 방송에서 그 거지들의 식생활에서 나왔다는 이 비빔밥은 대체로 그 전주 비빔밥과 경남 진주 비빔밥이 유명했으나 시대가 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주 비빔밥은 그 명성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네요. 오늘날 비빔밥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각 지방마다 조금씩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수업 시작하자 또 시약청이 울려가지고 또 종소리가 띵글띵글하고 울리네요. 이 비빔밥이 그 지방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해안 지방에는 멍게나 오징어 등이 필수로 들어가는 비빔밥이 있고 그런답니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재료로 우리 민족이 개발한 고추장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특히 오늘날 가장 유명한 전주 콩나물 비빔밥은 그 순창 고추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성을 들여서 키운 콩나물로 만든 전주 콩나물 비빔밥은 한국의 전통 음식 중 최고의 음식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또 아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행위 주체가 무엇이고 이 행위 주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갈등 등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날 국제사회는 굉장히 국가와 국가 사이에 첨예하게 갈등이 많이 발생하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갈등들을 보면 테러랄지 분쟁이랄지 전쟁이랄지 시위,
소요 사태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전쟁 이런 거 잘 알 것이고, 테러는 앞 시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만은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 자, 이런 것을 공포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테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국제적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가장 첫 번째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다. 자, 이것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 밑줄 쫙. 다른 말로 실리 추구 현상 이렇게 하죠. 실리 추구 현상. 자국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모든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죠. 두 번째가 민족이나 종교 등의 차이와 이것을 부정하는 태도. 국제사회에서는 많은 지구상에 많은 민족, 많은 부족들이 있고 또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국제사회의 갈등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물론 한두 가지 것 가지고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또 하나는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런 국제적 갈등은 지구촌의 다른 구성원이나 국가에 영향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제적 갈등은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등장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국제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이 갈등 당사자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법, 이게 좋죠. 대화와 양보를 통한 평화적 해결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여기 밑줄 쫙. 그 다음에 지구 공동체 의식에 기반해서 다양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교과서에 제시한 나와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적 갈등, 수단과 남수단의 문제입니다. 원래 수단과 남수단은 같은 나라였으나 현재 두 나라로 이렇게 분리됐죠.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사이에 있는 곳인데, 이 북부와 남부가 주민들이 언어, 종교의 차이, 이 과거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분리 지배로 인해 서로 다른 이질성, 심각한 경제적 격차, 그 다음에 내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리됐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원유가 생산량이 많은데 수입 배분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역시 수단이나 남수단의 문제도 에서 나타나듯이 이런 국제사회의 갈등은 복잡하게 서로 얽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도를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몇 년 전에 수능 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벨기에는 언어 갈등이 좀 있고 언어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문제. 북아일랜드 분쟁은 이 종교 문제입니다. 신교와 구교의 갈등.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는 부족 대립, 그 다음에 종교 간의 또 대립. 유고슬라비아는 이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과 종교가 달라가지고 물론 또 언어 차이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 복잡한 곳이 이 유고슬라비아 이쪽 발칸반도 내전이죠. 카스피해
카스피해는 그 호수이지만은 워낙 넓어서 바다 같다 그래서 카스피해라고 하는데, 이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의 영토 문제, 또 최근에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매장량이 풍부해 가지고 이 자원을 둘러싼 문제, 이런 것이 나오고, 가장 지구상에서 시끄러운 곳 중에 한 군데죠. 분쟁 대표적인 곳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또 종교가 다르죠. 종교 분쟁.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전에 시험 문제도, 수능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카슈미르 분쟁. 세계적인 대표적 종교 분쟁 지역이죠. 그 인도의 힌두교와 그 다음에 파키스탄 지역의 이슬람교 간의 대립이죠. 굉장히 심각하죠. 이쪽은.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금 두 나라다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대립할 정도로 굉장히 이 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죠. 자, 그 다음에 난사군도, 영유권 문제. 이거 나중에 한번 더 우리나라 설명할 때, 동아시아 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이쪽도 역시 영유권, 중국이랄지 베트남이랄지 뭐 이런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나오는 문제들. 그 다음에 모로족 분리독립운동, 콜롬비아 반정부운동, 이런 국제 갈등을 보면 지구촌에 이렇게 자원이나 영토나 민족, 종교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국제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라기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이것을 사실은 협력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필요성을 많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행위 주체들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국가 사이에 이제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죠. 옛날보다 교통통신의 발달, 세계화가 되면서 훨씬 의존이 더 심화됐죠. 그 다음에 특정 국가,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이런 문제를, 국제 간의 문제,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은 국가 원수 간의 만남인 정상회담과 같은 이런 공식적인 국가 협력도 있고, 또는 국제 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국가 간의 상호 교류를 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스포츠 대회가 우리 뭐가 있죠? 그러죠? 월드컵 또는 올림픽, 뭐 이런 스포츠 대회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기아, 빈곤, 질병. 기아는 뭐예요? 그러죠. 우선 그 굶주림이죠. 빈곤, 가난함. 이런 것에 대한 협조 체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적개발 원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공적개발 원조.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공유하는 증여 또는 차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적개발 원조 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재난이나 테러, 이런 것에 이제 공동으로 대응하기 시작하고, 기후변화 협약, 지금 최근에 지구상의 그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규제한 협약 같은 이런 걸 서로 제정하기도 하고, 또는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등 이런 사례 등을 통해서 국가와 국가 사이, 즉 국제사회의 협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국제사회의 갈등이 증가하면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주체들이 나옵니다. 행위 주체라고 하죠. 그래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국가랄지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비정부기구, 그 밖에 행위 주체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거죠. 매우 중요하죠. 이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행위 주체. 이런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들은 사실은 인권 존중이랄지 자유와 평등, 평화 등 이런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알아두세요. 여기 밑줄 그어놓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가 있어요? 국가. 꼭 알아두세요. 첫째, 국가. 국가가 행위 주체다. 두 번째, 이 정부 간 국제기구. 정부와 정부 사이에 맺어진 거. 세 번째, 국제 비정부기구. 정부가 아닌 이런 것이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 밖에 행위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들 꼭 네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 국가입니다.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행위 주체이다. 즉 무슨 일을 하느냐?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행위 주체 국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우리나라 외국에 나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해 주겠죠. 두 번째,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즉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행위 주체입니다. 각국의 정부를 회원으로. 그래서 이들은 국가 간 분쟁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제규범을 정립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연합, 우리 UN이라고 그러죠.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그러죠.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그러죠.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국제 간 국제기구입니다.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국제비정부기구라고 그러죠.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한 행위 주체이다. 정부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서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한다거나 인권을 보호한다거나 지구촌 공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낸다. 우리 많이 들어본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국제사면위원회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국제 비정부 기구에 해당됩니다. 이제 그 밖에도 국가 내부적 행위체라는 게 있어요. 한 국가에 속해 있지만 독자적인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함.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개별 국가 내에서 지방정부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기타 영향력 있는 개인, 다국적 기업 이것도 행위 주체가 됩니다. 영향력 있는 개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죠. 강대국의 전직 대통령이나 원수들 또는 노벨상 수상자들 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UN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력 있는 개인으로서 행위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둡시다.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 사진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재난 지역 구호 활동, 지진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는 구조대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스촨성 대지진이랄지 2008년도, 2010년도 IT 대지진이랄지 2015년 네팔 대지진 등의 구조대를 파견했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국가가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재난에 처한 국가에 대한 구호 활동, 즉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앞장서면서 협력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이런 행위 주체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 다음 자료는 이제 비정부 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NGO라고 그러죠. NGO에서 하는 교육 지원 사업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 교육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죠. 그 비정부 국제 비정부 기구인데 이들이 그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랬네요. 국제연합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의 지배를 이토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국제연합 부패 방지 협약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협약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결 공포되어 2008년에 발효됐다. 국회는 이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국제연합은 정부 간에 맺어진 그런 국제기구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기억. 국제연합은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로 국제규범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맞겠죠? 이 국제연합 자체가 정부 간에 맺어진 국제사회 행위 주체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국제연합이 맺어놓은 국제연합 부패 방지 협약 니은은 국제 갈등의 해결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협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제 갈등의 해결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협약을 통해서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죠. 오늘날에는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니을 이런 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은 회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국제협약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협약이기 때문에 그 회원국에게만 적용이 되죠. 협약을 맺지 않는 나라에는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또 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고 선생님도 많이 고생했고 수업 준비하느라고 또 강의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서로 격려의 박수. 예, 고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옷깃 세우는 남자 권희쌤 양혜곤이었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봐요.